네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건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에 관련된 뉴스가 꽤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뉴스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말하는 게 곧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와 차세대 HBM, 소캠을 개발하겠답니다. 지금 아까 또 CXL이라면서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성능을 개선한 또 다른 반도체를 만들겠다. 제2의 고성능. 자, 아까 말한 HBM하고 CXL은 다르다 그랬죠? HBM은 GPU에 쓰이는 전용 D램이라면, 고성능 D램이라면, CXL은 CPU와 GPU의 성능을 동시간환하면서 컴퓨터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그 반도체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 얘랑 이거는 좀 다른데 중요한 거 HBM 다음에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걸 자기들은 소캠이라고 합니다. 그 HBM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성능 D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냥 말은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는 건지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IT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소캠은 SODM을 대체하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기판 제조 방식의 혁신을 통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도 챗GPT가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HBM을 대체하는 반도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HBM을 잘하는 회사가 이걸 그대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를 한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유리기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기판 제조 방식에 무슨 혁신이 됐잖아요. 그럼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혁신하려면 어떤 기업? 한미 반도체. 근데 한미 반도체 요즘 누구한테 밀린다? 하나비전. 그리고 기판 제조 방식의 혁신은 이제는 PCB 기판이 아니라 무슨 기판? 유리기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유리기판은 시장에 더 중심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소캠이라는 새로운 HBM 반도체를 대신할 반도체 D램을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투자 종목을 공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투자 종목으로 새로 편입된 기업은 80%가 오르고 얘네들 투자 종목에서 배제된 기업은 40%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자기 사업도 하지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연간 기업에 투자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자기들이 인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쿠다 기술도 사실 이스라엘 기업의 기술을 인수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는 투자를 자주 하고 있는데 자기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AI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한 해에만 2024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투자한 기업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죠. 기존에 투자한 기업 오픈 AI, 챗GPT 만든 회사죠. 그리고 xAI,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xAI, 그리고 인플렉션 AI, 다 AI 관련 기업이죠. 맞나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WeRide. 이 기업이 신규 투자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하루 만에 80%가 오릅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테슬라의 번가는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나라에서 갖고 있다? 중국에서. 그래서 BYD죠. 비아디가 자기는 자율주행 기술을 오픈소스로 딥시크처럼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라이드에 엔비디아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자율주행도 관심 가져야 될 메가트렌드를 했죠. 그러면 위라이드가 엔비디아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무슨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하나 사고 싶으시면 위라이드 80% 하루에 오른 기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짜릿한 손맛을 느끼시려면.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블랙웰 공개했습니다. 발열이 많이 생겨서 실제 시장에서 주문은 받아놓고 물건을 못 주고 있다가 드디어 HP 휴레패커드의 데이터 센터에 블랙웰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HP는 데이터 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물론 발열 문제는 아직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HP는 발열 문제 괜찮고 일단 줘봐 하고 쓰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HP의 데이터 센터는 액침 냉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은 HBM을 뭐에 담그는 거예요? 물성 소자를 갖고 있는 데다가 담궈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공냉식이 아니죠. 에어컨으로 식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식히니까 우리는 좀 열이 나도 괜찮다라고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줘봐. 우리 일단 데이터 센터를 빨리 가동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랙웰 데이터 센터가 드디어
본격 가동이 됐는데 이거 보면서 블랙웰이 더 주문될지 말지는 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 블랙웰이 잘 돼야지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가 뜰지 아니면 다시 날아갈지 또 상황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아이고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는 거 언제 되냐 이렇게 우리 계속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재건주를 들고 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나는 푸틴을 만날 거고 전쟁을 끝낼 거다 이랬죠. 근데 얘가 안 만났어. 말은 그래놓고 안 만났단 말이에요. 안 만나니까 재건주가 다 밀렸죠. 근데 또다시 얘기합니다. 만날 거다. 언제? 부활절인 4월 20일 전에는 만날 거다. 그리고 4월 20일 전까지는 전쟁을 종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수업하고 있는 오늘 미국과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무부 장관들 다 모여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회담을 여는 거죠. 보통 이런 외무부 장관이 가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문제 다 하고 대통령끼리 와서 뭐 하면 되게? 사인하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재건주는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재건주는 다시 주목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종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저는 이거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 SMR이면 소형 원자력 모듈이거든요. 발전 모듈인데 이걸 가지고 배를 이제 움직이게 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니 배에다가 벙커 CU나 경유를 뗄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잘 많이 듣고 LNG선 그럼 LNG 액화천연가스를 쓸 거라고 해서 그걸로 엔진을 굴려서 배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요즘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또 환경오염도 심해. 그러니까 엔진을 뭘로 바꾸냐면 원자력 엔진으로 바꾸겠답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자력 엔진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에이,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원자력 엔진을 어디 쓰고 있어요? 어느 배에? 항공모함에 쓰고 있잖아요. 잠수함에도 쓰고 있고요. 항공모함은 워낙 배가 크죠. 배의 크기가 짧게는 300, 길게는 거의 400m 육박하는. 그리고 톤수가 엄청나게 큰 톤수, 축구장을 몇 개를 갖다 붙인 그게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몇 층짜리 아파트를 세워놓은 거 그런 형태고 그 위에 엄청난 비행기 많게는 몇십 대의 전투기들이 있는 그런 것들 복합 시설인데 그 많은 에너지와 전기를 담당하려면 원자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은 미국만 있으면 사실 원자력 안 써도 돼. 미국 안에만 왔다 갔다 하면 기름 부족하면 가까운 데 들어가서 다시 기름 넣고 그 다시 항해를 하면 되지만 항공모함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나라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가 한국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저 중동 쪽도 가야 되니까 기름 문제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원자력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수함 또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서 안 나와야 되잖아. 야, 기름 떨어졌다. 올라가면 잠수함 들켜가지고 격침될 테니 1년이고 2년이고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런 원자력 발전으로 추진되는 선박들은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만큼 큰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창문을 보면 항상 부산항에 가는 컨테이너선이 보입니다. 엄청 커요. 그런 애들은 엔진이 그런 원자력 발전소 큰 엔진이 들어가도 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 엔진이 되면 컨테이너선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힘이 안 딸리는 거지. 왜 우리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G90에 2000cc 엔진을 넣었다 생각해봐. 달리기는 달려. 근데 어떻게 돼요? 기름 엄청 많이 묻고 연비 떨어지고 안 나가. 근데 지금 컨테이너선은 더 키우고 싶죠. 보통 보면 컨테이너선을 보면 10만 만 TU, 3만 TU 이런 TU가 뭐냐면 컨테이너 개수입니다. 그럼 만 TU는 컨테이너를 10,0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이 싣고 가서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선사 입장에서는. 근데 더 많이 쉽게 만들려고 하니까 배는 더 크게 할 수 있다 쳐. 근데 얘를 움직일 엔진 기술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원자력으로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걸 부유식 SMR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거 세계 제일 잘하는 SMR 관련 기업이 누구냐면 세계 제일 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발전소를 짓는 건 그냥 대형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형 발전 엔진. 근데 SMR은 소형입니다.
소형 발전소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잘하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된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발전소를 지어야지만 돈 버는 회사였잖아. 근데 발전소 개수가 전 세계에 많겠어요? SMR 발전으로 움직이는 선박 개수가 많겠어요? 그럼 돈이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긁어모으는 거예요. 선사 입장에서는 야, 기름값이 안 든다 이래 되면요, 이 배를 지으려고 안 하겠어요? 자, 그러니 이런 거예요. SMR 추진 컨테이너에서는 전통적인 선박용 내연기관 대신 소형 모듈형 원자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추진하는 방식. 그리고 작고 모듈화되어 있어서 선박에 탑재하기 용이해요. 그리고 높은 안전성에 장기간 뭐가 없이, 연료 공급 없이 야, 집 내리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환경 친화성. 알고 계시죠? 오래된 선박은 항구에 입항 못하는 거. 면 너무 많이, 그리고 그 환경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다 해놓으면 이제 그런 거 걱정도 없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갑자기 LNG선 뛰어넘어서 바로 SMR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와, 원전 산업에도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SMR 추진 컨테이너선 때문에 또 각광받겠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올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으로 올랐다면 뭐도 올라야 됩니까? 다른 원전 기업도 올라야 되거든요. 이런 한전 기술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BHI, 얘도 크게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원래 있었던 자리.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만요,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저는 SMR 추진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도 좋고 SMR 추진선의 테마도 있으니 와, 이거 이제 공략해봐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이야기는 주도주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은 새로운 신규 종목을 추천하기가 좀 힘든 장입니다. 왜? 계속 주도주가 시차별로 어느 날은 이 업종이, 어느 날은 이 업종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선주가 올라요. 조선주가 오르면 다른 종이 또 조용하고, 어느 날 로봇주가 올라요. 아니면 어떨 때는 2개 오르고 나머지 조용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조선, 로봇, 바이오, 방산, 하나그룹, CX의 재건, 이 7개 저는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조용했다가 얘가 올랐다가, 조용했다가 얘가 오르고. 그렇게 해서 주도 업종 7개가 순환해서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대표기업도 이 업종의 대표기업이 순환해서 오르고 있죠. 자, 조선주의 대표기업 하나오션, 로봇기업의 대표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이오의 대표기업 알테오젠 코롱티슈, 얘는 2개입니다. 그리고 방산의 대표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CXL 대표기업 저는 하나비전 TLB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건의 대표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기업. 자,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 만약에 이런 기업만 있었다면 지금 수익률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 비슷한 기업들 여러분 포트에 다 있죠. 지금 우리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주도주들을, 이 주도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다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하나오션, 우리가 조선주는 다 버렸잖아요. 이제 매도 끝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갖고 계시죠. 알테오젠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코롱티슈진, 얘는 이제 100%도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레인보우도 100% 넘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우리가 예전에 투자하고 안 가지고 있고, 대신에 여기 비슷한 기업으로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고, 하나비전, 그 다음 TLB는 이제 추천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되고요. 재건주는 SY 스틸텍, SG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주도주를 포트에 편입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정말 지옥 같다 이야기하는 동안,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이 미치겠다 하는 동안 여러분은 너무 수익이 잘 나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제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쭉 먹지 마라. 제가 그런 표현을 어떤 종목 보고 이야기합니까? 하락해 있는 놈 건드리지 마라고. 그리고 주도주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놈, 상승하고 있는 놈을 잡으라 그러죠. 주도주를 투자 안 하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가장 힘든 기업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철강이라든지 화학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을 사놓은 분들은 매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화학기업들 며칠간 오르긴 했지만 그런 분들은 롯데케미칼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따 추천주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을 손절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하락이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안 나옵니다.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잖아요. 또 위에 또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자, 2018년에 투자했는데 올해 갖고 있으면 오른다면서요. 주식 안 올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2018년 1월에 투자해서 얼마? 3월 1일이네 45만 2천 원. 지금 이제 올라서 6만 5천 원. 얼마 전까지 5만 원이었습니다. 갈치를 아무리 짧게 잘라도 10토막이 나버리면 동빈이 형님은 많이 맞아야 돼. 건드리는 것마다 다 말아먹어. 동빈이하고 용진이하고 얘들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말아먹고 있어요. 아버지 부채 없이 경영했던 롯데그룹 부채 제일 많은 그룹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주도주가 아닌 걸 건드리면 끝이 없어요. 이 같은 기간 동안 주도주 HD 현대일렉트릭 똑같이 한번 차트 열어볼게요. 이 같은 기간 4,840원이 100배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국 주식만 하면 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어떤 기업입니까? 주도주니까. 똑같이 또 HD를 하나 더 넣어봅시다. 어떤 기업? 현대중공업. 하락하다가 주도주로 되고 나서부터 쫙 올라가죠. 지주에서 분할되면서 다 바뀌면서 되니까 실제로 2021년 12월, 그럼 2022년으로 치면 2년, 3년, 4년, 3년 동안 몇 배 올랐습니까? 9만 원짜리가 33만 원. 4배.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누군가는 주도주가 돼 이렇게 갈 동안 이렇게 가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동안 롯데케미칼은 이렇게 가죠. 그런 기업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도주를 아니면 쳐다보지 마요.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하려야 되냐고요? 시장의 이런 뉴스와 시장의 흐름을 항상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하니 제가 계속 매주마다 이런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점장님, 저희들은 이제는 주도주를 다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10토막 났고 9토막 났고 8토막 났던 놈들, 조금씩 움직이는 낙폭 가대주가 보입니다. 8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낙폭 가대주. 장기 하락했던 아까 롯데케미칼이죠. 철강,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는 관련 기업 이제 바닥이니까 밑에 사라고 했던 거 있죠. 에코프로 BM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움직였던 건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훅 올라줬죠. 보시면 어제 얘도 미친 듯이 하락했죠. 2002년 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 이거 무슨 차트입니까? 짝꿍댕이. 배우신 분들은 차트 딱 보면 패턴이 나와야 되죠. 저점 찍고 그 다음 저점이 높은 빵구를 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한쪽을 들어야 되잖아요. 빵구를 끼면서 그 빵구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짝꿍댕이. 게다가 뭘 뚫어요? 이평선을 수렴하고 요것만 뚫으면 되죠. 어제 뚫으려다 실패했어요. 곧 뚫겠죠? 근데 얘는 이미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럼 에코프로와 똑같은, 머티와 똑같은 다음 차례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되겠죠. 얘도 지금 하고 있죠. 시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말고 하학주, 금호석유, 하학주 계속 떨어졌어요. 주봉으로도 보면 얘도 계속 떨어졌어요. 얼마 찍고 29만 8만 5천 원 찍고 세 토막 더 났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추세가 아주 좋죠. 진짜 요거 딱 다 뚫었죠. 위에 그 선까지. 며칠 동안 시도해서 못 뚫다가 이 저항을 힘들어하죠. 근데 또 오늘 뚫었습니다. 자, 금호석유 또한 대한유화 다 뚫었죠. 율촌화 이런 식으로 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도 많이 떨어졌는데 철강은 아직까지 이제 들어서긴 했습니다. 현대제철. 근데 철강은 업종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저는 미국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한국에 중국산 철강이 다 들어올 거라서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긴가민가한데요. 화학업종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롯데케미칼의 자구책이
먹겠다 생각하는 건지, 네,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이제 조금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해놨죠. 본격 상승일까? 단기 반등일까? 저도 아직 아리까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런 기업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뭐냐면 손절 라인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내 흐름각 안 간다면 버릴 자신이 있는 분만 덤벼야지. 왜냐하면 보세요. 오를 줄 알아가 샀잖아요. 자, 오를 줄 알아가 샀어. 와, 오르네, 샀어. 어떻게 돼요? 오를 줄 알고 27,000에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2만 원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35%. 이러면 또 힘들다니까. 그러니 단기 반등인지 추세적 상승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추세적 상승으로 보여주는 거는 금호 석유 이평선 올려놨고요. 자, 근데 롯데케미칼은 아직까지 이걸 돌파를 못해서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그리고 대한유화 완벽하게 올려놨습니다. 이 두 기업은 그래도 추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심 여러분이 봐줘야 될 8가지 정보들 드렸습니다.